안녕하세요. 한국 디노도에서 한국 비즈니스 맡고 있는 남궁명선이라고 합니다. 음,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디노도라는 회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 통합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노도라는 회사가 이미 창업한 지 22년, 23년째 됐거든요. 이따 뒤에서 회사 소개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컨셉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된 컨셉입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데이터 가상화, 데이터 패브릭, 데이터 메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짚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디노도 플랫폼이 어떤 거고 어떤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고 어떤 유즈 케이스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히 짚어가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자 안에 강아지가 있네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심리학 실험 이야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셔틀박스라고 해서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자입니다. 대학교 때 심리학 개론 수업 들었으면 아마 다 들어보셨을 법한 실험인데 밑에는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편에서 강아지가 있는데 왼편에 전기 자극을 주면 강아지는 전기 자극이 싫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죠. 피해서. 근데 오른쪽에 가만히 있는데 오른쪽에 또 자극을 주게 되면 또 왼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양쪽에 다 자극을 주게 되면 강아지는 이쪽으로 뛰었다가 저쪽으로 뛰었다가 피해 다니다가 결국엔 어디로 가도 어떻게 해도 전기 자극은 계속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게 될 겁니다. 어느 한 군데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앉아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실험을 한 게 1967년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발표한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업에서 가장 우려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게 이런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는 여태까지 수많은 비용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잘 통합해가지고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여전히 이따 자료에서도 보시겠지만은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너무 느려요. 그래가지고 뭔가 또 만들고 하는 걸 행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문제에 계속 봉착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데이터 주도 기업에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데이터 가상화, 데이터 패브릭 그리고 디노도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약간 관점을 달리 한번 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오늘 발표 내용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현대 데이터 기업들의 모습들을 좀 볼게요. 가장 현대화된 기업의 데이터 아키텍처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실제로 되게 복잡해요. 뒤에서도 좀 한 단계 더 약간 깊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복잡한 환경이 만들어진 배경은 어떻게 보면 뭐 수많은 요구들, 우리 현업들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석하시는 분들의 많은 요구들을 우리 IT 팀들,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서 제대로 서빙하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 다단하게 발전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줘 그러는데 빨리 줄 수가 없으니까는 기존의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놨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또 수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새롭게 급하게 조금 더 추가해서 만들고 그러다 보면 데이터 마트 A, A-1, A-2, A-3 등등등등 계속 복잡하게 복제되고 또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 아니면 클라우드를 도입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55% 이상의 기업이 5개 이상의 데이터 저장소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20개가 넘는 기업들도 14%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서빙하겠다고 했지만은 계속 그 데이터의 저장소들은 복잡다단하게 증분되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되고 방식도 여러 가지가 되고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데이터 소스나 데이터 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서 우리 고객들, 내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ERP 데이터도 복잡해지고 데이터 소스도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죠. 근데 2000년 들어서면서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고 데이터 레이크. 현재는 이렇게 하나의 온프레미스 저장소에다 다 데이터를 넣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빠르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게끔 뭐 클라우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이런 개념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오면서 기술들이 발전해 나오면서 저희는 그것들로 계속 채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똑같은 반복되는 행위는 하나 있습니다.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모으고 계속 모아서 잘 서빙해 보고 싶다 하는 그 반복되는 행위는 계속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빨리 줘요. 애자일하게 분석하고 싶어요. 내가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뭐 셀프 서비스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 거기에 빨리 적용할 수 있게 해줘요. 데이터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필요한 데이터 그냥 빨리 주세요라고 했었다면 요즘은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에 그 내부 내용들을 보면 좀 더 복잡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T는 계속 데이터를 서빙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은 또 발생하는 문제가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것도 복잡해져요. 그리고 뭐 각종 규제들은 점점 늘어나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회사 직원이라 할지라도 데이터를 누구는 볼 수 있게 하고 누구는 볼 수 없게 하고 이런 복잡다단한 장치들을 걸어야 되는데 데이터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 보여주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정리해 보면은 지금 현대 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들입니다. 늘어나는 신규 데이터, 늘어나는 신규 저장소, 늘어나는 요구사항, 규제 대상, 데이터 유형, 복잡성 그리고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줄어드는 거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 그 부서, 그 파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볼 텐데 지금 현재 저희 서베이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62% 이상의 기업에서 50% 이상의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 접근하기 어렵다. 분석이 안 된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그리고 뒤에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 또는 데이터 다른 통합 방식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솔루션에 대한 퍼포먼스, 성능 거기는 뭐 어떻게 우리 저 성능이 좋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팔겠습니까? 당연히 전제로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둘째, 저희 솔루션을 뭐 저희가 얘기한다면 로지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기존의 ETL이나 기존의 CDC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이번에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데이터 패브릭 요즘 들어서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을 그물망 위에 엎어 넣어 가지고는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게 데이터 패브릭 개념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패브릭은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이동해서 어디에다 저장해 가지고 데이터를 쓰게끔 하자. 물론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세적인 부분은 논리적으로 접근하자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기는 한데 과거에는 데이터를 계속 모아왔어요. 큐브로 말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넣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에 넣고 계속 넣고. 근데 가트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2018년에 가트너가 만든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는 논리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숙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부터 지금 한 5년, 6년 지났는데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작년에 큰 기업에서 2군데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해서 데이터 패브릭,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이제 와서야 한국에서도 이제 데이터 가상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은 모놀리틱한 아키텍처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저장소에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다 모은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요구 사항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계속 복제해 줘야 되고, 새로운 요구 사항이 발생했을 때 뭔가 파이프라인을 바꾸려고 하면은 데이터 세트 전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저장소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통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옮긴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사멸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지컬하게 접근할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데이터의 위치 물리적 스키마에서 분리된 의미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에 액세스하게 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은 원본의 데이터들은 건들지 않아요. 윗단의 데이터 뷰만 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의 디노도 고객분들 중에는 영문으로 된 테이블과 거기에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한글로 된 테이블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유저는 영어로 테이블을 찾아가는 게 편하다 그러면 영어로 테이블을 찾아서 쿼리를 합니다. 한글이 편하다 싶으면 한글로 쿼리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건들지 않기 때문에 사용성, 활용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아키텍처, 로지컬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하이레벨 아키텍처입니다. 다양한 소스로부터, 레이저가 되나요? 네, 다양한 소스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근데 뭐 리포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쿼리로 뭔가 분석을 한다든지 하려고 한다면은 계속 서빙을 해줘야 될 겁니다. 저희 디노도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를 두고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 아마 이 모습을 보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 소스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하둡, DW, DBMS, 아니면 파일 시스템들 등등등등. 근데 우리 유저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하고 조인 걸고 아니면 데이터 마트를 꾸며주면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모습으로 복잡다단하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디노도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서 유저들 단에서는, 유저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게 생겨요. 근데 IT는 잘 몰라요. IT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반영하기 쉽지는 않아요. 더 나아가서 유저들이 계속 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데이터 거버넌스나 스킬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로 덮어놓고 모든 유저들은,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은 데이터 가상화를 바라보게끔 하고, 밑단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되든 간에 로지컬하게 모든 것들을 모델링을 해놓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가상화,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 엔진을 바라보면서 분석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저희 디노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노도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 솔직히 이거 낯간지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글로벌하게 데이터 가상화 쪽에서는 넘버원 솔루션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따가 가트너 차트나 다른 기타 등등 리포트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라 하는 거는 데이터 소비자를 데이터 위치랑 데이터 소스로부터 추상화, 앱스트랙 시켜가지고는 편하게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 기술은 분산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비즈니스적 시멘틱 계층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의미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층들은 거버닝 아니면은 데이터 보안 이런 것들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데이터 가상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따가 바로 다음 장에서 도식을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데이터 가상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연결해서 결합하는 과정에서 클린징을 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개선하고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서빙하는,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세 가지의 3C를 얘기를 합니다. 디노도 플랫폼의 아키텍처의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디노도라는 데이터 가상화라는 것은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사용자를 분리시킵니다. 기존에는 ETL, CDC 이런 것들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놨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가상화라는 건 그걸 분리시켜 놓고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저희는 들고 가지 않습니다. 가상 데이터 테이블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오케스트레이션을 데이터 가상화 엔진에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빙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디노도 플랫폼의 그냥 구성 요소인데요. 디노도 플랫폼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VDP 포트라고 하는 데이터 버추얼 서버를 제공을 하고,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클라이언트랑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하고 배포를 하고 할 수 있는 웹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은 디노도라는 데이터 버추얼 서버를 통해 가지고 각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소비가 되고, 그리고 권한 관리 같은 경우는 LDAP AD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권한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디노도는 셀 단위로도 권한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닝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상 관리들은 Git 등을 사용해 가지고 형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끝으로 데이터 양이 많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빨리빨리 서빙해야 된다. 근데 디노도의 특성상 약간 딜레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 고객들이 갖고 계시는 데이터 엔진을 활용해서 캐시 영역으로 넣어가지고 또 효과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장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올게요. 이거부터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디노도라는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존재를 하고 디노도에 연결을 시키면은 1차적으로 베이스 뷰라는 것을 각각의 테이블마다 1대1로 매핑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디노도는 각 테이블이 갖고 있는 스태티스틱스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수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고 드렸죠. 그래서 디노도 상에서 드라이브드 뷰를 만든지 유니파이드 뷰를 만든지 이런 여러 가지 뷰들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마트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노도가 작동하는 방식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쿼리를 날리면, 사용자가 쿼리를 날리면 이 디노도 엔진은 참 한심하게도 일을 안 합니다. 전부 다 푸시 다운 시켜서 기존의 DW들, DB 엔진들이 연산을 하게끔 하고 결국 연산한 결과들을 값만 뱉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간 게,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 정도 꾸민다 하면은 4코어 정도의 구성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 권장하는 사양은 8코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크다 싶으면 한 16코어 정도면은 일단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작은 엔진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디노도는 연산을 직접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연산은 기존 DB에다 푸시 다운 시켜서 결과값만 받아가지고 뱉어내고, 디노도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조인 정도 하는 거, 그다음에 캐시 영역으로 해서 호출해야 하는 거, 사실은 어떤 설계도만 갖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연산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디노도는 용량을 작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퍼포먼스 말씀드렸는데 저희 문제로 퍼포먼스가 나빠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를 다 푸시다운 시켜서 기존의 DB들이 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딜레이는 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1년 반 전에 한국 디노도에 조인하고 난 다음에 5번, 6번의 POC를 하면서 많이 겪어봤는데요. 결코 원래 느린 것이 엄청나게 더 느려진다는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관심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 디노도의 하이레벨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데이터 레이크 또는 DW 정도로 이제 계속 데이터를 피딩해 왔었죠. 그렇지만 분석가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는 하둡에 있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데이터는 하둡에 있고 핫 데이터는 이제 DW에 있는데 그걸 다 같이 보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방식은 또 다른 마트를 만들어서 줬을 거예요. 근데 앞단에 디노도라는 레이어,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레이어를 두게 된다면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지금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바라보면서 조회해서 결과값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이게 왜 들어가 있느냐?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하드웨어로 ETL하고 뭐 DW, ETL, CTC 하던 그런 잡들을 만들 때 정확하게 처음부터 잘 계획되고 기획돼서 만들어진다면 문제는 없을 텐데 ETL 잡 프로젝트 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잖아요. CDC 뭐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과연 이 잡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앞단에 디노드 레이어를 둠으로써 개발단에서 테스트해보고 이 잡은 정말로 CDC로 해야 돼 아니면 ETL로 뽑아내서 어떤 마트에 써서 그렇게 분석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디노드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ETL 대체하지 않습니다. CDC 대체하지 않습니다. 뭔가 저희가 들어갔다고 해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 환경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니면 대체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보안제적으로 훨씬 더 이펙티브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디노도의 역할이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시장에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저희 디노도라는 회사입니다. 정량적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정성적 기대 효과, 디노도라는 솔루션을 썼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포레스트 웨이브에 의뢰를 했고 포레스트 웨이브가 디노도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입니다. 기존의 ETL 대비 65% 줄어든 시간 내에 ETL을 배포할 수 있게끔 해줬더라. 그리고 데이터 정제 노력이 67% 정도 감소했더라. 저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6개월 안에 디노도에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잠재 고객분들께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디노도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왜? 어떤 데이터들을 지금 환경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새로운 데이터 레이크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들을 복제해서 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모르니까 다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레이크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앞단에서 디노도라는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를 두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무엇인지 빨리 조인해보고 빨리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보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이관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디노도가 하는 역할들인데요.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를 매니지하고 거버닝하고 데이터를 딜리버리하고 이런 세 가지 역할을 디노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데이터를 정성적인 효과는 조직이 유연하고 민첩하게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실은 원본 데이터를 건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실 뷰만 가지고 통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닝 측면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통합, 데이터 표준화 이런 거를 할 때 디노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받아볼 수 있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고객과 임직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IT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직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데이터 중심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숙제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데이터 패브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데이터 패브릭과 동시에 데이터 메시에 대한 얘기도 요즘 많이 합니다. 데이터 메시, 데이터 패브릭 과연 그 둘이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냥 저희 회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리곤 합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기술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데이터 메시는 조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패브릭은 선제 조건이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는 해요. 그래서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이 하나의 기술 컴포넌트로서 도입이 돼가지고 데이터 패브릭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기업은 데이터 메시를 구현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해 볼 수 있을 문제인데 가장 최근 들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솔루션 쪽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사실은 한 기업이 지금 온프레미스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갖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클라우드로 많이 옮겨갑니다. 많이 옮겨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데이터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전부 다 클라우드로 올렸다 하더라도 일부 데이터들은 여전히 온프레미스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볼 겁니까? 그럼 다시 클라우드로 다 올리실 겁니까? 디노도가 말씀드리는 건 올리지 말고 연결해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요즘 뭐 문제들이 많죠. 데이터 마스킹,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한데, 그리고 한 기업 내에서도 권한 관리 같은 것들을 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이기종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기종의 데이터에 대한 권한 관리들이 다 각자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가상화 레이어에서 각 유저들에 대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디노도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쪽도 많이 검토되고 있고 빅데이터, 기존의 DW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갔는데 또 다시 한 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레이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잘 PI 컨설팅 거쳐가지고 이런 데이터 테이블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ETL이나 CDS잡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느냐, 아니면 데이터 가상화를 앞 레이어를 둬가지고는 아까 아키텍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테스트를 빠르게 해보고 필요한 것들을 옮겨가서 비용 효율적이고 시간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가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요즘 많이 고객분들께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유즈 케이스들입니다. 이따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으시면은 저희 부스가 요 바로 앞에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방문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노도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노도라는 회사는 1999년에 스페인의 한 대학의 교수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뒤에 2003년에 펀드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팔로알토에다 본사를 옮기고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디노도라는 회사에 처음 조인할 때 제가 직원 1번인데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하면서 사실 궁금했었어요. 근데 20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뭐지 하고 들여다보다가 재밌는 부분이구나. 특히나 그쯤에 1년 반쯤, 2년 전쯤에 데이터 패브릭 메시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 컴포넌트로 각광받을 수 있다면은 해볼만 하겠다라고 해서 첫 직원이 됐고, 지금은 한국에서는 5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노도라는 솔루션은 사실은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부분에서 3년째 지금 리더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웨이브에서는 데이터 패브릭에서 2년째 리더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 직장 아이사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는 사실은 가트너 차트, 포레스트 웨이브 차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2년, 3년 양사가 그래도 리더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좀 믿어주실 법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디노도라는 회사는 지금 제가 조인할 때만 해도 한 450명, 460명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 700명이 잠깐 넘어갔습니다. 1년 반 동안에 거의 반 가까운 인원을 증원하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빅 IT 회사들이 계속 감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잡마켓 저기 리크루트 죄송합니다. 잡포스팅 올라와니까 180개에서 190개 정도 돼요.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이건 어쩌면 데이터 패브릭 메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면서 거기에 중요한 기술 컴포넌트로 데이터 가상화가 초대받고 있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해가지고 지금 사세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1000여 개 이상의 회사를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솔루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데이터 마트 꾸며요 이런 데는 저희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타겟하고 쉽게 말씀드리고 설득할 수 있는 고객분들은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뭐가 풀리지 않아요, 데이터 레이크도 만들어봤는데 계속 데이터는 없다고 징징거려요. 사실 이런 고객분들이 저희 타겟 고객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작게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포춘 500개 이상의 기업분들이 저희 고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런 고객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고요. 한 가지 저도 놀랐는데 첫 레이트가 4%예요. 저희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첫 레이트가 4에서 6% 정도입니다. 한번 도입해서 쓰기 시작하면은 물론 락인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가 많이 증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40초 남았네요. 빨리 끝낼게요. 가트너 차트에서 저희가 리더 그룹을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포인팅하고 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리더 그룹에 있는 회사의 몇 모델을 보십시오. 인포메티카, 오라클, IBM
SAP, 마이크로소프트 기본적으로 DBMS, CDC, ETL,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 거버닝 솔루션들을 갖고 있는 공룡 회사들입니다. 디노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1년 반 전에 450명, 이제 700명 이런 작은 조직이긴 하지만 솔루션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공룡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요. 포레스트 웨이브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디노도라는 회사는 데이터를 통합해가지고 데이터를 잘 쓸 수 있게 서빙하는 회사입니다.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커넥터들을 준비해 놔야 되고 다양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서빙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은 다양한 MOU를 통해 가지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데이터 소스 커넥터 같은 경우는 150개 이상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그럼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디노도 같은 솔루션이 제일 각광받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부 다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회사인데 방법이 없어, 어려워, 계속 반복되는 난관에 부닥치고 있어. 그럴 때 저희가 접근해 갈 수 저희가 해법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에 상관없이 저희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 디노도는 아까 지금 현재 한 700여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80명, 90명이 R&D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커넥터를 만들고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 그것들을 플랫폼화하고 지금 데이터 오픈 소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세상에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R&D 팀에 쏟고 있고 지금 올해 중반이면은 디노도 9이 출시될 겁니다. 아까 강아지 이거 보여드렸는데요. 딱 1분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결국 안 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주저앉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모으는 방식으로 간다는 게 물론 어떤 기업 환경에서는 모으는 방식으로 가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지 않았던 경험을 하신 기업이라면 다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뛰어넘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